올해 나이 59의 박연자 씨. 저녁 8시 25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박연자 씨는 어김없이 출근길에 나선다. 그녀의 일터는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이다. 하루 한두 번 거리나 지하철역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른바 청소 용역 근로자. 그것이 박연자 씨의 직업이다. 지하철 퇴근길 혼잡이 끝날 무렵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그녀는 묵묵히 비지를 하거나 걸레질을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 역사 구석구석을 돌며 쓸고 닦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이곳에서 박연자 씨는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다. 33,000평방미터, 약 10,000평 규모의 역사. 역 내부 외에 함께 청소해야 할 출입구만 7개다. 이곳을 3교대로 청소 용역 근로자 2명씩이 관리하고 있다. 하루 9시간의 고달픈 노동. 이렇게 꼬박 한 달을 일한 대가로 그녀가 손에 쥐는 돈은 기본급 78만 8천 원에 수당을 더해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청소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6년. 그나마 야간 근무라 급여가 조금 나은 편이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10만 원 차이 있어요. 근데 월급 이것 갖고는 진짜 살기 힘들어요. 너무 이 물가가 비싸갖고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 진짜 우리 살기가 너무 힘들어. 편하지라고 별소리 다 하면서 다 한다는데 자기들 이렇게 수세미 갖고 화장실 닦으러 가면은 집에서 냄비 2개만 닦아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 지쳐서 팍 그냥 쓰러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맡은 일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면은 손님 맞는 기분으로 정말로 열심히 깨끗이 닦아놓고 하는데 이 공기가 안 좋아서 우선 호흡기 곤란에 시달린 사람들 또 이렇게 이제 도관 세제들을 쓰니까 아까 그랬죠. 낙스하고 이런 하이타이하고 퐁퐁 이런 것도 계속 쓰니까 낙스도 소금물로 만든다지만 그래도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도 매일 쓰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무슨 음식의 맛도 모르고 코도 이상해지고 눈도 이상하고 단순해 보이는 청소지만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험한 순간도 찾아온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이 고압 청소기를 사용하다 감전사고를 당했다. 그때 오른팔 근육이 망가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는 겁을 먹고 그 길로 일을 그만뒀다. 내가 사고로 당했을 때 같이 일한 동료가 자기는 살해야 된다고 바로 나 사고 난 자리에다 현장에다 놔두고 혼자 올라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사표 낸 사람도 있어요. 아침 6시 30분.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박연자 씨는 혼자 먹는 아침밥으로 겨우 허기를 달랜다. 그녀는 6년 전부터 20대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다. 학생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됩니다. 간밤에 대구에서 한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0대 여성과 그녀의 5살, 7살 난 아들들이요. 장 씨의 7살과 5살 난 아들이 안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장 씨의 친정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장 씨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해 왔. 내부에는 아직까지 작은 물씨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하루하루가 생계 벼랑 끝이다. 모두 태우고 바로 뒤에 초콜릿 공장까지 번졌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잠시 눈 붙일 틈도 없이 집 근처 경로당을 찾은 박연자 씨. 단돈 얼마라도 더 벌어볼 요량에 그녀는 졸음을 쫓아가며 종이 가방을 만든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이런 일거리도 많지 않다. 이렇게 손잡이까지 끼워서 완성하면 한 장에 10원을 받는다. 오늘 그녀는 800개를 만들었다. 박 씨는 한때 지방에서 사업을 하며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생활고로 가정이 깨졌다. 무작정 올라온 서울 생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그녀가 정착한 곳은 변두리 단칸방이었다. 박연자 씨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재봉틀이 있는 옆집으로 가서 이웃에서 맡기는 옷 만드는 일도 가끔 한다. 남들에겐 커피 한 잔 값이 될까 말까한 적은 돈. 이 일로 그녀는 그 몇천 원을 받는다. 저녁에 그 일하고 나서 시간 난 대로 누가 해주라고 하면 이런 거 하고 또 아까 거기 그 종이 접기 하고 시장에서 배달 있어도 부르면 또 쫓아가서 배달하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천을 갖고 와서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한 4, 5천 원 정도 받아요. 그냥 바가만 주니까. 박 씨는 한 달 10만 원의 사글세방에서 휴학 중인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얼마 전 집주인이 월세를 33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몇 달째 모른 척하고 있다. 기술을 배우고 있는 아들이 돈을 벌려면 아직 멀었다.
감전 사고로 다친 오른팔은 산재 처리를 했지만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 1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은 지금도 두 사람 생활비로 쓰면 늘 바닥이다. 돈을 더 빼낼 여유가 없다. 세 시간 후면 다시 출근.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그녀의 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어젯밤에 오늘 잘 먹자고 돈을 벌러 갔는데 어젯밤에 번 돈 갖고 오늘 또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잘 살자고 우리는 돈을 버는데 남들은 그러잖아요. 내일 잘 먹고 살자고 돈을 버는데 우리는 어쩌녁 번 놈 오늘 먹고 살자고만 벌어요. 내일이란 게 없어 우리한테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 1,600만 명 가운데 309만 명이 한 달 월급 88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는 8배 이상 벌어진 상태다. (20대와 30대) 직장인의 65%는 지금 스스로를 일하는 빈곤층, 즉 워킹푸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간에 있는 이 중간계층이 갈수록 좀 얇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임금계층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7% 정도가 집계가 되는데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임금계층이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이 전체 국민의 한 4분의 1 가까이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거고요. 지난 6월,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길 가던 시민 7명을 무차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 트럭으로 돌진한 남자는 행인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일일 파견 노동자였다.昔の犯罪の一番少なかった時代は 90% の日本人が中流階級だと言ったんですね。今は 60% の日本人が中流階級だと言ってますので、こうした経済格差が生まれてくる。そしてニートがたくさん生まれてきた。今回の事件も非正社員ですよね。ワーキングプアと言われる年収が200万円に達しない、そういった非正規雇用労働者の皆さんが急増を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이 자랑하던 1억 명의 중산층 사회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働いても働いてもなんか楽にはならない。もう少し生活者の立場に立っていただきたいな。この子たちが大きくなるまで本当にこのまんまの生活が保てるのか、急激に何かがこの後変わ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
최근 출판된 책 워킹 푸어. 비정규직이 확산될 경우 일본인 4명 중 1명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できるだけ人件費を安くするために、従業員の賃金を抑えたりですね、あるいは、正社員から非正社員の方にシフトして、その結果非正社員の中からワーキングプアと呼ばれるような人たちが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도쿄에 사는 기타무라 코세 씨는 올해 32살의 미혼이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정규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른바 프리터족. 최근엔 전단지 돌리는 일을 주로 한다. どこで使いますか？地図ですか？はい、そうですね。とりあえず現地からまた印つけながらやるんで。 하루에 적게는 1,200장에서 많게는 2,000장씩. 부지런히 한 달을 일하면 평균 15만 엔, 우리 돈 160만 원가량을 번다. 물가 비싼 도쿄에서 근근히 생계를 꾸릴 정도다. 코세 씨의 꿈은 코미디언이다. 꿈을 위해 정식 취업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만 한 것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僕はまあなんとかやってます。人によってはやっぱりもう高いところに住んでる人だとやっぱりやっていけない時もあるので、僕はまあ家賃が26,000のところに住んでるんで、まあギリギリでやってます。本当に。あとボールペンとか、もうこれも3、4年使ってからやっぱりもうこんなになっちゃってる状態です。メインの仕事があったんですよ。その合間に派遣の仕事やってたんですよ。だからその僕のいた派遣会社も最初は結構いい仕事もらえたりしたんですけど、だんだんもう条件の悪い仕事ばっかりになっちゃって。 신자유주의 시대, 날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은 세계의 고민거리다. 독일의 휴양 도시 린다우. 이곳에서 지난 8월 제3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학술 대회가 열렸다. 열네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각국 기업가와 학자들이 모인 자리. 전문가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Germany and the UK, about 21 or 22% of all workers are low-wage workers. And in the case of Germany, that fraction has increased fairly dramatically during the last 10 or 12 years. Consequences of this are, of course, not good either for social stability, political stability, or I think the long-term growth of the economy. One of the problems is that poor people can't afford to invest in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isn't helping them enough. The most valuable resource of any country are human resources, and if you don't invest enough in your human resources, you won't be able to prosper. Treated their unskilled workers like disposable parts. You don't bother training them or trying to improve their productivity. That too, I think, a change in an increase in, or the existence even, of a minimum wage has two effects. It does provide for some consumption demand from low-wage workers, but it adds to costs. I don't think that Korea will prove to b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t should be able to transform itself. It will always be a strong exporter, or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but it should be able to depend more in the future on domestic consumption and domestic investment in particular.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성난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서울 각급 법원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법원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78만 9,320원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겨우겨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30% 만 얼마짜리 붙여갖고 83만 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다 대부분이 여성 가장들이에요. 고등법원 청소용역 근로자의 기본급은 2008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대신 상여금이 삭감돼 실제 임금은 변화가 없다. 고등법원에서 청소를 하는 유재숙 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식경제부 사무관 이모 씨가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그녀는 13년 동안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매일 서울과 안양을 오가는 교통비만 한 달에 약 7만 원. 물가는 올라도 임금은 제자리다. 추석을 앞두고 유재숙 씨가 오랜만에 시장을 찾았다. 파기요. 네. 얼마씩까요? 파기 이것이 4,500원, 5,000원, 3,500원입니다. 명절이라 좀 올랐나? 내렸어요. 내려요? 내릴 리가 있어. 올랐다고 쓰면 내렸어요. 국산 연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게 어떤 뭐 국산 저거 올해는 특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이제 웬만한 생필품 가격이 유재숙 씨의 시급 3,770원에 육박한다. 식료품 몇 가지에 하루 일급 3만 원 정도는 금세 빠져나간다. 월 80만 원 남짓한 지금의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수치다. 이것은 120만 원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물론 생존하는 데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활생활비는 돼야 되겠죠. 문화생활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활비가 안 된다는 말을 노측에서 주장하는 거 그건 타당합니다. 또 한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에서 기업의 원가 구성상에서 지불 능력을 봐서 도저히 줄 수 없다. 동일시키다. 이거 타당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한국 지금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상당한 딜레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만은 또 여기서 어떤 점에서 한국 경제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 사용자 측, 제3자격인 공익위원들 각 9명씩 27명의 심의위원들이 매년 결정한다. 그런데 해마다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 그 물가, 성장률, 분배율, 기업의 지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을 하면은 바로 또 기업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또 그 고용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처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한테도 또 불리한 그런 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 같은 제조업체의 경우에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가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가 10% 정도였고,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 한 14%, 1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10%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아졌기 때문에 뭐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로 갔다, 이런 것 자체는 좀 안 맞는 이야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으로 인상됐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적용자는 약 12%. 그런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다. 영업용 택시 운전사도 그중 하나다. 내년 7월부턴 택시 운전사들의 기본급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솔직히 택시는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막말로 해서 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입금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으로 이거는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부터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살 수 없을 만큼 매우 가난했다. 노동자들이 구매력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You don't need to motivate steel to do what a job that a steel is supposed to do. It always does what steel is supposed to do. But workers have to be motivated. One of the reasons that it's turned out that minimum wage laws often increase productivity is that when workers feel that they are treated fairly, they work harder. The general theory that I developed now 30 years ago was called the efficiency wage theory, which argued that by paying workers higher wages, you actually increase their productivity. 한때 조선업과 항만을 통한 교역이 활발했던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 볼티모어. 그러나 수송 기술의 변화로 공장들이 남부로 빠져나가면서 도시는 쇠락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을 위해 볼티모어는 미국 최초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볼티모어의 생활임금은 미국 최저임금보다 $4 정도 더 많다. About 8 hours. I work 8 hours. We just got our cost of living raise was 50 cents. So it went up. But it's $10.20 an hour. 8 hours. 현재 볼티모어시와 계약한 용역회사 노동자들은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은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
현재 볼티모어시에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5천여 명. 저임금 노동자 20%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버스 회사의 드니스 씨도 그런 경우다. 여성 가장인 드니스 씨는 학교 버스 보조원이다. 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일이 그녀의 임무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시내 공립학교들을 차례로 돌고 나면 오전 일과가 끝난다. 드니스 씨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째다.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덜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날은 잠시 앉을 짬도 없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조금 힘든 하루다. 자칫하면 버스가 제 시간을 맞추지 못해 학생들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일이다.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이 적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 셈이다. 그 대가로 드니스 씨는 시간당 9.2달러의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볼티모어시가 매년 7월 책정하는 생활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거의 10달러 수준이다. Well, like this, if I was getting paid less, I think we'd be homeless. Homeless with nothing to eat, nothing, because I won't be able to do it. The cost of living is ridiculous. I couldn't make it. We actually would be evicted because I couldn't afford it. If I made any less money than I'm making now, it's no way I can afford it. None. 1994년 볼티모어에 생활임금을 도입시킨 사람은 발레리 벨이라는 가난한 여성이었다. 여성 가장인 발레리 벨은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4.25달러를 받는 고등학교 청소 관리원이었다.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다. But at that point, she was living a very, very marginal existence. And so were the other workers, the hundreds of workers who were doing the same sort of thing here in Baltimore. Nobody owned their own home. They were living in shared apartments or bunking up together in order to make ends meet. 발레리 벨과 함께 생활임금 운동을 전개한 시민운동가 조나단. 그는 볼티모어시를 상대로 18개월간 끈질긴 투쟁을 벌였고 1994년 마침내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We came up with the idea of the living wage. Frankly, it was an idea borrowed from a long time ago. That was a term that was used in America in the 1930s. I'd grown up hearing it. Our feeling was in the BUILD organization that if a person worked full-time and worked doing honest work, that they should be able to bring a family of 4, all by themselves, one pay, one earner, above the poverty line in America.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던 시의회 의장. 그녀는 생활임금이 볼티모어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Furthermore, most of the people who work in these jobs live in Baltimore City. So we would get the benefit of their being able to buy a house, pay taxes and the like. So we might put out more money, but we're going to get it back because these are people who live here in the city of Baltimore. The city's burden due to the living wage is
since the inception of the living wage law in 1994 has been very little. Less than 1% is the additional cost to the city of Baltimore. 볼티모어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캠페인은 들불처럼 확산됐다. 현재 미국 30개 주 120여 개 도시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생활임금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고용률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Fast food chain called In-N-Out Burger that pays their workers starting wages about $2 an hour above the minimum wage, and at least sort of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part of why they do this is because they reap the benefits in terms of lower turnover, higher retention of the workforce, higher productivity. 세계적인 고물가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유값은 거의 2배 이상 올랐다. 드니스 씨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부쩍 오른 식료품비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값이 올라도 기본적인 식품 구입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오늘 이 상점에서만 식료품비로 23달러. 2시간 반 동안 버스를 오르내려야 벌 수 있는 돈을 썼다. 그나마 생활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고물가를 견뎌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드니스 씨 가족의 보금자리다. 이곳에서 그녀는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그녀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족의 생계를 잇는 유일한 방편이다. 아이 넷을 먹이고 입히려면 버스 보조원 일 하나만 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말이면 노인과 장애인 돌보는 일을 추가로 하고 있다.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해도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녀의 바람이다. It's not bad paycheck, but it can be better to accommodate with everything else that's increasing. Food is going up, gas and electric is going up, rent is going up. So when you look at all of that and then you sit there and you try to figure out your monthly bills, and you look at your paycheck and you look at your monthly bills and they don't even match or equal up to, you'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well, I'm making more money, but the bills are more than the paycheck. So you're trying to figure out how can you survive. 소득의 양극화는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일까? 인구 500만의 덴마크. 부존 자원도 없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국민 소득 5만 불, 국민 행복 지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음 진동 측정기를 만드는 덴마크의 한 유명 전자회사. 전 세계 55개국에 진출해 있는 이 분야 세계 1등 기업이다. 덴마크 본사에만 약 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30년째 장기 근속 중인 라스뮤센 씨. 전기 기술자인 그는 노동조합 대표를 겸하고 있다. 최근 노조는 사측과 4%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At vi må sige til ledelsen, at nu er priserne steget 4 eller 5%, så må vi også have noget mere i løn. Og det kommer der så selvfølgelig en diskussion ud af. Men vi har lige for i år her, så sent som i sidste uge, der sluttede vi aftalen omkring vores lønninger det næste år. Og der blev lønstigningerne på 4%, som svarer til prisstigningerne, som man kan sige i år. 같은 회사에서 청소와 수리를 맡고 있는 엘링스모 씨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다. 하지만 그도 이번 노사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정규직과 똑같이 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임시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원래 개인 사업을 했던 스모 씨는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심장을 다친 후 사업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임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아직 몸이 좋지 않아 하루 4시간씩만 일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선반을 달아주는 정도의 간단한 업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The salary is 25,000 per month. Then I draw 152 for pension, and then tax 1,900 and 6,900. So to me there will be 15,953 left. Yes, it's a normal salary. Between me and the company, have a normal salary like all others, and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me and the other people in the company, except I'm only working around 20 hours per week, and they are working 37. 덴마크에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따로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설령 임시직이라도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법정 최저임금도 없다. 노사 협약에 따라 노동자 대부분이 평균 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덴마크의 노조 가입률은 약 80%. 1899년 이래 109년 동안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고용주 연합, 정부 간의 대타협 덕분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였다. Danmark får løn- og ansættelsesvilkår efter overenskomster mellem arbejdsgiver- og lønmodtagerorganisationer. Og det betyder jo, at det normale er, at man får normal løn. Vi har ikke et meget stort arbejdsmarked med lave lønninger. 그럼에도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임금 격차가 적고 비정규직이 없는 대신 기업들은 해고가 매우 자유롭다. 설령 해고가 돼도 노동자들은 불안하지 않다. 제한선은 있지만 임금 90% 수준의 실업수당과 재취업 교육 덕택에 해고 인력의 95%는 1년 내에 재취업을 한다. 여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안정성과 해고와 고용의 유연성 모두 월등히 높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덴마크 모델을 부러워하는 이유다. Der kan være årsagen til, at man skal afskedige medarbejdere. Men der er en regelsæt på, at hvis man har været ansat i en periode, så har man en opsigelsesperiode, hvor man skal have løn i fratrædelsesperioden. I Danmark kan man få understøttelse i 4 år. Men man kan ikke bare sætte sig hjemme i sin lænestol og vente 4 år, og så lever de penge. Der er regler, det er sådan, som regeringen har været regeringen været blandet ind i, som vi forhandler hele tiden, at når der er gået 3 måneder, og du ikke selv har fundet et job, nyt job, så skal du have hjælp til at finde det.
일주일에 2번 스모 씨는 딸에게 승마를 가르친다. 비록 임시직 청소관리 노동자지만 그의 삶에는 큰 부족함이 없다. 딸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픈 곳을 치료하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가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 그물처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My daughter have the horse 2 days every week. And for those 2 days every week we pay 500 kroner per month, around $100 per month. So I don't think it's so expensive.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We always complain about we are paying a lot of money in tax, but we don't pay for doctors and hospitals or school or education for our children. So for roads or for we are very well provided with everything. So okay, we pay a lot of money in tax, but we have a good life, and I think the most of the Danes, when you ask them, they are satisfied. 2008년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54%, 850만 명이 실질 비정규직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 워킹푸어의 94%가 비정규직이다. 보통의 직장인이 하루 동안 만나는 비정규직은 얼마나 될까? 출근길 집을 나서며 제일 먼저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은 파견 근로자다. 자주 들르는 회사 근처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의 점원도 비정규직이다. 회사 로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용역업체 근로자다. 사무직이라 해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는 2년 계약직.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는 사무실 옆자리의 동료도 역시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이다.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거대한 비정규직의 바다와 같다. 제 주변이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거의 정규직 비율은 좀 낮은 편이고 좀 비정규직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일단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되니까 일단 비정규직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구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20대들은 더욱 절망스럽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문종민 씨. 내년 초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그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취업 준비가 급하지만 자취생인 그는 생활비를 직접 벌어 써야 하는 처지다. 아무래도 잠 오는 게 제일 문제죠. 또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니까. 청소에서부터 매점 관리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그나마 대우가 좋은 편이다. 불안한 마음에 틈틈이 취업 공부도 해보지만 잘 되진 않는다. 보통은 그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다 챙겨주고 그런 직장이 많이 없어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좋은 사장님 만나서 시급을 좀 그 정도 받는 거고 보통은 그 정도 선까지 다 이제 안 챙겨주시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문 씨는 습관처럼 학교 게시판의 취업 사이트를 살핀다. 그러나 아무리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봐도 괜찮은 일자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가는 입구는 바늘 구멍처럼 좁기만 하다. 정규직을 구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아르바이트야 몇 개씩 올라오는데 정규직은 거의 안 올라오죠. 문 씨의 목표는 소방 공무원이다. 원래의 꿈이기도 하고 안정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길이다. 일단은 이제 친구들 보면은 저도 약간은 그런 편인데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뭐 아무리 페이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이게 위치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좀 많이 꺼리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른바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20대 대학생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19.6%.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동아리 학생들은 2년 전 학내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그 열악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일이 사고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회사나 학교 측에 책임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학교와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의 경비, 청소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와 용역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 학교 내 경비, 청소 근로자들은 지난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덕분에 꿈만 같던 주 5일 근무와 최저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한때 학생들은 매일 교정에서 마주치는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문제는 나만 피해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 2008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 절반의 이야기였다. 저는 이랜드 그분들이 파워페스트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이제 이랜드 같은 그런 대형 마트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셨었어요. 근데 내가 매일 가던 마트에서 내 물건을 찍어주던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이유는 비정규직이었다.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지금 사회에선 충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문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행여 제가 아닐지라도. 근데 이제 그러면 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차를 기다리는 이른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승객들을 뒤로하고 청소 용역 근로자 박연자 씨가 역사를 빠져나온다.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3,770원을 위한 9시간의 노동이 끝났다.